여러분, 선 하나 때문에 현대미술의 역사가 통째로 바뀌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기울어진 선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시계를 좀 되돌려 볼게요. 1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럽으로 가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게 무너져 내린 폐허 그 자체였어요. 사회는 갈갈이 찢어졌고 사람들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뭘 가장 원했을까요? 바로 질서, 그리고 뭔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예술가들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이 혼돈을 우리가 끝내겠다, 뭐 이런 거죠. 이들은 예술이야말로 세상을 치유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화와 아름다움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 운동의 이름이 바로 대스틸입니다. 자, 첫 번째 섹션에서는 이 대스틸이 어떻게 그 혼란한 시대의 부름에 답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파고 들어보죠. 이 운동의 중심에는 두 거물이 있었어요. 바로 피에트 몬드리안과 테오 반 두스부르그. 이 사람들의 목표는요, 그냥 갤러리에 걸릴 예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큰 꿈을 꾼 거죠. 예술로 세상을 재건축하겠다는, 뭐랄까 거의 혁명가 같은 생각이었어요. 분열된 사회를 하나로 묶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엄청난 포부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만들려던 새로운 세상의 언어는 대체 뭐였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이 세운 아주 엄격하면서도 매력적인 규칙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스틸, 네덜란드어로 그냥 더 스타일, 그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한번 단순하죠? 이름 그대로예요. 이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하는 단 하나의 완벽한 스타일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군더더기를 싹 빼는 거죠. 예술가의 막 개인적인 감정이라던가 화려한 장식 같은 거 전부 다 없애버려야 순수한 본질만 남는다고 생각했어요. 자, 보세요. 규칙이 정말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선은 오직 수평선과 수직선, 각도는 오직 직각, 색은 빨강, 노랑, 파랑 이 3원색에다가 흰색, 검은색, 회색. 이게 전부예요. 정말 칼 같죠? 이 사람들은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만으로 세상을 표현할 때 비로소 예술과 삶이 하나가 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이런 철학의 끝판왕이 바로 피에트 몬드리안이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작품처럼 말이죠. 화면을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안정적이고 고요하죠. 모든 선과 색이 자기 자리를 정확히 지키면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바로 대스틸이 꿈꿨던 궁극의 조화였던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질서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균열을 만든 건 바로 이 운동의 또 다른 창립자였어요. 그는 이 완벽한 격자 무늬가 조금씩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가 바로 테오 반 두스부르흐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우리 삶이 이렇게 반듯한 격자 무늬이기만 한가? 세상은 이렇게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이 정적인 그림이 과연 현실을 제대로 담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결국 1920년 그는 사고를 칩니다. 대스틸의 세계에 말 그대로 폭탄 하나를 터뜨린 거죠. 바로 이 작품, 반대 구성입니다. 보이세요? 화면을 시원하게 가로지르는 저 선. 네, 바로 대각선입니다. 아니, 그냥 선 하나 기울인 거 가지고 뭘 그러나 싶으시죠? 하지만 당시 대스틸의 그 빡빡한 규칙을 생각해보면 이건 거의 쿠데타 수준의 반역이었어요. 반 두스부르그는 자신의 이런 새로운 생각을 요소주의라고 불렀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술은 박물관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동적인 시대의 에너지를 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상징으로 그가 선택한 무기가 바로 대각선이었던 겁니다. 그의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추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구체적인 걸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 이 선과 면, 책은 그냥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 자체로 살아 움직이는 현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각선은 단순히 비스듬한 선이 아니라 역동성이라는 현실을 화면에 직접 가져오는 가장 구체적이고 강력한 도구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대각선 하나 때문에 결국 두 거장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안타까운 결별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죠. 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몬드리안에게 격자, 즉 수직과 수평은 우주처럼 변치 않는 절대적인 진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각선이라니? 이건 원칙에 대한 배신이었죠. 하지만 반두스부르흐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세상이 변화하는데 예술이 멈춰있는 게 말이 되냐? 대각선은 진화다. 그러니까 한 명은 완벽하고 고요한 균형을, 다른 한 명은 긴장감 넘치는 에너지를 추구했던 겁니다. 완전히 정반대였죠. 자, 이렇게 두 작품을 나란히 붙여놓으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 몬드리안의 그림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한 절대적인 안정감이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 반두스부르그의 그림은 어때요? 뭔가 금방이라도 움직일 것 같은 선들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팽팽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결국 이 대각선 논쟁은 타협점을 찾지 못했어요. 1925년 몬드리안은 더 이상은 못하겠다며 본인이 만든 데스티를 스스로 나와버립니다. 한때는 같은 꿈을 꾸던 친구이자 동료였잖아요. 이 두 사람의 헤어짐은 정말 20세기 예술의 흐름을 바꿔놓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몬드리안은 자신의 길을 갔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 두스부르가 던진 이 문제적 아이디어, 이 대각선은 이후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의 영향력은 캔버스 안에만 갇혀있지 않았어요. 반 두스부르그는 정말 여러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냥 화가가 아니었죠. 타이포그래피, 그러니까 글자 디자인에도 손을 대서 지금 우리가 보는 현대적인 그래픽 디자인의 기초를 만들었고요. 건축에도 이 원리를 적용해서 공간을 디자인했어요. 심지어는 다른 이름으로 시를 쓰기도 하고 음악까지 탐구했다니까요. 말 그대로 예술의 모든 영역을 넘나든 토탈 아티스트였던 셈이죠. 우리가 요즘 잡지나 포스터에서 보는 이런 깔끔하고 기하학적인 디자인들 있죠? 이 디자인들의 할아버지 격이 바로 반 두스부르흐의 타이포그래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100년 전에 이미 이런 현대적인 감각을 보여줬다는 게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건축도 마찬가지였어요. 평면 그림의 원리를 실제 건물, 그러니까 3차원 공간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그의 생각은 이후에 등장하는 바우하우스 같은 현대 건축의 흐름에 정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자라났는지 한번 볼까요? 1930년대에는 구체 미술에 영향을 줬고요. 60년대에는 눈의 착시를 이용하는 오파트에서도 그의 아이디어가 다시 나타납니다. 70년대 미니멀리즘 예술가들도 그의 논리에서 영감을 받았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지금 바로 우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쓰는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의 깔끔한 디자인, 바로 그 UI UX에도 반 두스부르흐의 DNA가 숨어 있다는 사실. 결국 이 두 거장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규칙이라는 거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한 울타리이고 또 언제부터 우리를 가두는 답답한 감옥이 되는 걸까요? 어쩌면 위대한 발전이나 혁신은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그 완벽한 질서에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그 작은 기울어진 선 하나에서 시작되는 건 아닐까요?